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나간데 아이고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대요. 심지어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힘당 후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대. 어이구야. 김문수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데 김문수하고 엇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온대나요? 참. 그래봤자 이재명의 절반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국힘당에서는 아유 한덕수를 밀어야지 될 것 같다. 뭐 이런 데잖아. 심지어 대구 쪽 이런 데는 한덕수 나오면 찍어준다 그랬대.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 한 며칠 동안 한덕수 대망론이 아이고 이 장난도 아니었어요. 언론사별로 한덕수 대망론에 배팅한 놈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앙일보 이런 데는 한덕수 대망론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것 같고 조선일보 이쪽은 한동훈한테 배팅을 한 걸로 보이고 이 수구 적폐 진영 여기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또 하나로 모이 하면 또 모일란지도 모르겠네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하고 홍준표 둘이서 이제 막판까지가 접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석열이 되니까 홍준표 쪽 사람들도 싹 다 달라붙었잖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이제 한 45일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대세는 결정 났어 라고 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한덕수는 오늘로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덕수 대망론 무슨 대망이야. 폭망이지, 폭망. 한덕수 대망론은 오늘로 폭망입니다. 제목을 바꿀까? 한덕수 대망론 오늘로 폭망. 감옥 갈 준비나 해. 지금 딱 맞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50% 가까이 나오거나 50%를 넘기도 한답니다. 뭐 최근에 뭐 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54%가 나오고 국힘당에서는 뭐 조금씩 다른데 김문수가 약 26%, 그런데 한덕수가 27%가 나온대죠. 오세훈은 19%, 한동훈은 18%, 뭐 그렇대나 어쩌대나. 하여튼 뭐 지금 그 국힘당 후보 군들 중에서 제일 표가 많이 나오는 게 한덕수래.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되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덕수가 진짜 지가 대선 후보에 나가려고 대망론을 띄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쪽에서 한덕수를 띄웠다는 말도 있는데 김건희 쪽에서 진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밀려고 띄웠다기보다는 한덕수가 잘하면 탄핵당할 것 같아. 탄핵을 당하면 지들 안 돼. 한덕수라도 지켜주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되니까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냥 대망론을 띄운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왜냐? 정말 한덕수가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국힘당 경선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뭐 국힘당에서 후보 정해지면 한덕수가 그 정해진 후보와 플레이오프를 해서 후보 단일화 한다잖아. 참, 그건 불가능해요. 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덕수가 적어도 며칠은 독자 후보로서 뛰어다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새를 불린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아무리 짧아도 그게 열흘 이상 걸린다고 보아요. 그 열흘 동안 한덕수 굴릴 조직이 있어요? 아니면 쓸 돈이 있어요? 한덕수는 돈도 조직도 없어요. 열흘 버티기 어려워요. 여러분, 반기문 며칠 견뎠습니까? 반기문도 며칠 못 견뎠어. 일주일 버텼나? 자, 한덕수가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하고 뭐 국힘당 후보하고 플레이오프를 한다, 단일화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돈과 조직이 없는 유력 후보가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네, 당 조직에 기대는 겁니다. 당 조직에 기댄다? 예,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이게 국회의원 후보 선거 아니에요. 대선이에요, 대선. 전국을 상대로 해야 돼. 그러면 후보가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서 혹은 제주에서 광주에서 다 뛰어들 사람이 있어야 돼.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 그 차비는, 밥값은, 그리고 혼자 가나? 다른 사람들 모여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유세차는 어쩔 건데 만만찮게 들어가요. 그리고 사무실 구해야 되죠. 사무실 뭐 서울에만 구하나? 지역마다 구해야지. 그거 지 돈으로 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열흘 대강 해가지고 그날 일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얼마 없어요. 시간도 얼마 없어요. 지금 40일밖에,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할 거고 언제 단일화 할 건데 그거 안 돼요. 자, 어쨌거나 한덕수 대망론은 이래저래 이제 꽝입니다. 폭망이야. 저는 솔직히 한덕수가 오버할 때 알아봤어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한덕수 출마 촉구를 하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54명에 달한다. 여기 한덕수는 내가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게. 심지어 트럼프하고는 전화하면서 너 덕수야 너 출마하니? 트럼프 내가 말이야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출마하면 내가 얘기할게. 요랬대잖아요. 아니 이거 양국의 그 최고 책임자들 사이에 전화통화된 건데 이거 어떻게 알려지지? 한덕수가 이제 퍼뜨린 거지 뭐. 이것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이 쭉 퍼진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덕수가 출마하려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여야 원로를 찾아가 가지고 지원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 쪽 원로 찾아가 가지고도 요청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한덕수 출마하나 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쫙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 돌 때부터 이거 아니야. 한덕수는 진짜로 출마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막 전술을 쓰는 거야 라고 봤습니다. 자, 한덕수 대망론 나오기 직전까지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 트럼프하고 전화를 했네 어쩌네 이 얘기 나오면서 탄핵론이 쑥 들어갑니다. 민주당 내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탄핵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중진 몇 명이서 한덕수 출마 안 되는데 꽃다발 걸어줄 일 있니? 이랬대잖아. 실제로 한덕수가 노린 효과는 그거예요. 탄핵을 회피해 보겠다. 왜 탄핵 회피한다 이러지? 사실 한덕수가 진짜 노렸던 건 뭐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이었던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한덕수가 뭐가 좋지? 한덕수가 좋을 거 없죠. 윤석열이가 좋지. 결국에는 한덕수의 이 대망론도 윤석열, 김건희가 퍼뜨린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완규, 함상욱 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쇼를 벌인 겁니다. 탄핵을 피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중진들이 다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진짜 한덕수가 출마할 의향이 있었다면 국힘당 후보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러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래도 한덕수 출마할 거래.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했더니 1위가 나왔다. 자, 이게 어제 퍼넷마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 가장 안 공정할 것 같은 데인데, 예, 어쨌든 공정인가 뭔가 하는데 의뢰해가지고 했더니, 한덕수가 제일 높게 나왔대. 그리고 비슷한 결과가 오늘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그래서, 대선 후보로 그냥 막 짱짱한갑다.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쪽 보도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구 쪽에서도 한덕수 출마하면 찍어주겠다 그런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몇 년 전에 봤어요. 몇 년 전에 황교안 때, 그러니까 박근혜 날라가고 황교안이 권한대행하는 이 시기에 황교안이 그러는 것도 내가 봤어. 너무나도 루트가 똑같아. 그때도 보면 황교안이 여론조사 1등을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도 막판까지 나갈까 말까 되게 많이 그 간을 보는 걸 간을 봤죠. 실제로 그래서 황교안 출마한단다라는 막 속보 뜨고 막 그랬었어. 결국 안 나갔어. 저는 그 루트와 되게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한 사례는 그 전에도 있었죠. 고건 전 총리, 그 사람도 대통령 권한대행 했잖아. 그 양반도 출마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은데 결국 안 했죠. 비슷한 사례로 또 반기문도 있어요. 반기문 결국 주저앉았죠. 돈 때문에. 근데 고건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반기문도 그렇고 주저앉은 이유는 사실은 돈이에요. 돈과 조직. 돈과 조직이 있어야지 대선을 뜁니다. 단 며칠을 뛰어도 엄청난 돈과 엄청난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반기문도 황교안도 그 이전에 고건도 지금의 한덕수도 돈도 조직도 없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억 단위로 들어가요. 하루에 10억씩 들어간대. 그러니까 열흘 정도 뛴다. 그럼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한덕수가 아무리 부자라도 100억을 감당을 할 것 같아? 어림도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의 조직을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선 출마할 욕심이 있었다면 국힘당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덕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라는 보도가 나와. 이러니 사람들이 자꾸 혹하는 거죠.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 아이고 참. 아이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했지. 한덕수가 뜨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한동훈이었나 봐.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덕수가 뜨는 거는 테마주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이라 그랬어. 주가 조작. 예. 이 한덕수를 누가 띄우고 있다고? 김건희가 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덕수를 띄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든지 함상욱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윤석열은 헌재에 자기 아바타 둘을 심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무력화시켜 버려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봐봐. 2명 날라가잖아 이번에. 그럼 1명 남네. 1명 그 자리가 누구냐? 정영식이거든. 정영식은 아직 임기 좀 남았어. 많이 남았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 1명의 헌법재판관도 임명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이거 이래도 돼?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앞서서 비유를 하기를 너무 집을 관리를 해주면서 그 집에 가재도구를 팔아치먹은 거다. 살림살이 팔아쳐먹는 거다라고 비유를 드렸던 거예요. 자, 아무튼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발목을 잡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한덕수인데 이 자칫하면 한덕수가 탄핵당하게 생겼네. 뭘로 피하지? 야, 대선 나간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띄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뭐 김건희 얘기든 뭐가 됐든 이제는 끝났어. 이제 한덕수 당장 내일부터 대망론 쑥 들어갈 거예요. 벌써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죠.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강행 요걸로 지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헌법 가지고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잖아.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한덕수가 탄핵당한 셈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는 지금 탄핵 사유가 2개예요. 따블이야, 따블. 못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움직인다? 쉽지 않을 거예요. 돈과 조직이 있어도 못 움직여. 근데 돈과 조직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관이 임명 저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필요성, 한덕수 대망론을 띄워야 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쭉 들어갈 거예요. 한덕수도 뭐 출마 안 한다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또는 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요거를 했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충수 걸린 거고 만약에 한덕수 뒤에 김건희가 있다면 김건희 역시 정치적으로 자충수가 된 거지요. 이제 이들한테 남은 거는 감옥입니다. 당장 한덕수 지금 고소 고발 당한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한덕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공수처 인력을 선발을 안 해줘요. 공수처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에요. 공수처 인사는. 근데 임명만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해. 그러면은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정해주면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또 지가 권한대행이라서 못한다고 지금 뻗대고 있다네. 이거 지금 고발당했어요. 지금 사실상 공수처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공수처 인사위원이 한덕수를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이미 배당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이거 지금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어. 두 군데서 더블로 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은 그 한덕수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자, 이 고발은 공수처에도 하나 진행된 게 있고 경찰에도 진행된 게 있습니다. 현재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이들에 대한 특검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검찰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검찰한테 뭘 맡기면 안 돼. 검찰은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고 뒤로 자기들 이익을 챙길 놈들이지요. 그러니까 더 말 안 해도 뭐 그렇겠죠. 예. 따라서 특검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고소고발 진행된 거 대부분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공수처도 대폭 강화될 것이고요.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의 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도 이거 아마 고쳐져 가지고 내란 사건도 아마 지금은
아니 솔직히 그 공수처 이 수사권 문제가 왜 나왔느냐? 설마 내란 사건이 또 터지려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 수사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으면 내란 사건 당연히 공수처에 줬겠지.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 겪으면서 내란 사건도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그 외에 상설 특검도 지금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는 착착착착 감옥 갈 일만 남은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뭡니까? 윤석열이가 걸려 있지만 윤석열과 함께 한덕수가 같이 걸려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좀 죄가 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등으로 시작을 하나 우리는 다 의심을 하고 있죠. 이게 다 내란 동조 혐의였다는 거. 사실상 내란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엔 다 내란 사건 수사로 갈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덕수는 감옥 갈 일만 남은 거 맞죠? 예, 감옥 갈 일만 남았다. 한덕수 대망론 웃기고 있네. 무슨 대망이야, 대망은. 아이고, 폭망이지 뭐. 아이, 말 나온 김에 한덕수 대망론이 아니라 한덕수 대망론은 오늘 폭망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까 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바꿔야겠다. 네. 한덕수 대망론 오늘로 끝이 아니라 한덕수 대망론 오늘로 폭망. 예. 요게 맞겠죠? 요렇게. 감옥 갈 준비해라. 네. 요렇게 바꿔볼게요. 아우, 그죠? 한덕수 대망론 오늘 폭망. 요렇게 제목을 바꿔봅니다. 아우, 시원하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